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양 지수 모두 플러스인 거는 좋은데 네. 양 시장 모두 다 수급이 비실거리는 게 조금은 오게팅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조기 대선이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벌써 오늘 선거일도 아닌데 6월인가요 벌써? 참. 시끌시끌합니다. 네, 관련된 네. 대선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최고. 네. 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 네. 금요일 날에도 날리더니 월요일 날 새벽까지도 뭔가 특보가 나와가지고 네네. 관련주들이 뭐 이거는 반사수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또 그런 종목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막 속보 뜨고 특보 뜨면 뭐야 이러면서 막 찾아봤는데 요즘 감흥이 조금 없어요. 떨어지긴 네. 했어요. 뭔데 또? 또 뭔데? 시작이구나, 또 시작이야. 약간 이런 이런 느낌. 기분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쵸. 시장도 약간 무덤덤한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시장은 온통 이 정책 이게 축을 곤두세우고 있는 구간 속에서 순환매도 좀 빠르게 돌고 이렇기 때문에 네. 조금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는 결국에 않다. 네. 결론은 기승전, 힘들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저희 랭킹쇼와 함께 1시간 반 함께 하시면서 종목의 방향성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전화 접수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신 다음에 밑에 써 있는 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실까 모르겠네요. 사실 지난주까지는 조금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었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 그래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구나? 이렇구나? 조금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아는 맛이 슬슬 되고 있어요. 지옥은 지옥인데. 네, 그래서 조금은 편안해지셨지 그렇죠. 않으셨을까 예상을 해보게 되면서 네. 종목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세요. 비가 와가지고 점심 맞아요. 산책 가기가 조금 그렇죠, 오늘. 네. 중간에 안 와가지고 나가볼까? 이러다가 또 나갈만 할까 또 비가 쏟아져요. 네, 오늘 하루 진짜. 종일 찔끔찔끔 올 것 같긴 해서 네. 1215분. 그러면 저희는 출석률 높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어차피 나갈 때 네. 없으시면요. 그럼요. 여기서 보세요. 그럼 되죠, 뭐. 예, 함께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경 앵커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 예. 기아 바로 올려주셨네 시작하자마자요. 좋습니다. 네. 자, 붕어빵님, 그리고 이백조님, 네. 도란뷰님, 불기둥 뽐뽐님 모두 뽐뽐님. 예, 네. 함께 해주시고 우리 대기 중인 예지 앵커도 반갑습니다라고 또 챙겨주십니다. 야, 네. 안 보여도 챙겨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랭킹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키워드는요, 약간 미래를 내다보고 한번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습니다. 지출의 달 임박. 이 지출의 달 키워드였습니다. 임박했지. 그렇죠. 5월에 돈이 벌써 뭐요? 많이 나와요. 어버이날 있지, 또 어린이날 있지, 그렇지. 또 뭐 있죠? 스승의 날 있지, 그렇지. 또 뭐 있죠? 아무튼 날들이 많아요. 날들이 많아. 날들이 많아. 네. 다 뭐 온통 다 빨간색이야. 날이야? 다 빨간색이가지고 어렸을 때는 5월이 그렇게 좋더만. 이제 나이 먹고 좀 그렇게 되니까. 네, 내가 챙겨줘야 되니까. 다. 그러니까 네. 이제 받았던 거 다 이제 캐시백 해드려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권행은 스승의 날은 받는 거 아니에요? 스승의 날은 스승이잖아요. 예, 저도 받기도 하고 네. 또 저한테도 스승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드리기도 하죠. 맞네, 예, 맞네. 그러기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지출의 달 임박 관련된 질문 보여주시죠. 묶어봤습니다. 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 순위를 묶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거는 예. 어린이날 기준, 네. 밑에 거는 어버이날 선물 순위가 되겠어요. 어떻게 맞추라? 그러니까 거기도 어버이날이든 어린이날이든 다 1, 2, 3, 4, 1위부터 5위까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서학습, 어린이, 의류자파, 어른, 모바일 선물, 어린이, 그리고 화장품, 어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본인만 알아. 이게 알겠어. 어려워요? 어쨌든 맞춰볼게. 섞여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용돈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순위가 아주 그냥 제가 똑같습니다. 저걸 못 봤네. 용돈을 못 봤네. 그렇죠. 저렇게 보면 딱 모르겠어. 소화가 딱 되죠. 어린이날은 모르겠는데 어버이날은 압도적으로 1등일 것 같은데요. 용돈. 네. 그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날들이 5월에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어버이날을 무려 78% 이 정도로 좀 압박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어린이날, 어린이 연령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용돈이 또 높을 것 같기도 한데 어린이날. 요즘에 대충 미성년자들 코스가 다. 있대요. 맞아요. 코스가 있대요. 무슨 요즘에 코스? 이게 애들끼리 만나면 처음에 이제 마라탕을 먹으러 간답니다.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놀려면. 마라탕에 애들이 힙하게 먹는 건가요? 그렇죠. 마라탕을 일단 먹고 그래? 시작하고 예. 네, 그다음에 어디 가냐? 올리브영에 갑니다. 그걸 왜 가요?
쇼핑해야지. 어. 맞아요. 쇼핑 좀 하고 요즘 핫한 거 좀 이렇게 의견 정보하면서. 나름 백화점이군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어디가? 다이소를 간답니다. 다이소. 아. 거기도. 코스가 별게- 좀 있어요. 별게 다 있네, 진짜. 그다음에 뭐 노래방이나 또 어디 뭐 각자 취미에 맞게 또 이제 노는 데 가고 이야. 뭐 이러면은 돈을 용돈을 예. 요즘에 뭐 초등학생, 네. 중고등학생 저희 때하고는 갭이 진짜 크더라고요. 한 달에 쓰는 용돈. 저 한 5만 원 받았는데. 5만 원? 초등학교 때.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초등학교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용돈을 쭉 받았었는데 많이 받았을 때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근데 생각보다 빠듯해가지고. 그게 요즘에 네. 그 중고등학교 일주일 용돈일걸요? 일주일 용돈밖에 안 될걸요? 그럼 아이한테 학교 물가도 다니는데 올라갔고 애들이 요즘에 이렇게 다닌다고요. 안 그러면 뭐 친구들끼리 같이 놀기도 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야, 쉽지 않겠다 이거 진짜. 진짜 40만 원, 50만 원. 용돈에 선호하지 않을까 어린이날도 예.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네. 간에 이것 때문에 이번에 올해는 또 뭘로 또 틀어막나 이렇게 또 고민하실 것 같은데. 틀어막다니 뭐 진심을 사람이 왜 그래 진심을 예. 좀 가져보세요. 알겠습니다. 틀어막다니. 자, 어떻게 하면 네. 우리 어린이들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네.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예, 1위부터 5위까지 그럼요.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네. 보시면서 마음을 한번 확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예. 차나핑님께서 또 전곡을 찌르시네. 뭔요? 5월은 예. 가정의 달이 아니래요. 걱정의 달이죠. 걱정의 달. 걱정의 달이죠. 아, 그렇군요. 또 어떤 분께서는 네. 임히어로 콘서트 티켓을 원하십니다. 임히어로 콘서트 티켓 과하다. 임영웅 씨? 과하다. 이거는. 야, 이거 얼마죠? 한 2, 30만 원 하나요? 이거는 돈도 돈이고. 네. 이거 하려면은 대기를 얼마나 하고 있어야 돼? 대기도 대기인데 네. 이거 열리자마자 다 마감될걸요, 이 컴퓨터 그거? 성능이 좋아야 된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야.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대리자를 이용해서 이거를 표를 산다 하면 웃돈이 또 들어가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예전에 강하늘 씨 연극 보려고 네네. 그것도 티켓 경쟁이 동백꽃 끝나고 치열해가지고 제가 그랬구나. 웃돈을 주고 어. 컴퓨터 성능이 빠르신 분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지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명호 씨 티켓은 뭐 말할 것도 말할 없겠죠. 것도 없겠죠. 네. 자, 어쨌든 간에 구하기 힘든 것보다 우선은 차라리 비싼 걸 사달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랭킹쇼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각자 하나씩 좀 생각하셔가지고 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우리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우리 토마토 클럽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전문가님도 5월이 조금 부담스러운 달이실까요? 대의가 많아가지고요. 네, 뭐 도리를 다 해야죠. 그럼요. 네. 전문가님은 어린이날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세요? 어버이날이 전문가 입장에서 부담스러우세요? 조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은데 네. 지출의 양으로 보자라면은 어버이날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쵸. 네. 이제 약간 묵묵하고 듬직한 아들이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또 은근히 잘 챙겨주시고 약간 츤다레 아들? 맞나? 아니죠. 츤다레. 저 정도면 착한 거예요. 저 그런가요? 봐요. 저 틱틱거리면서 결국에 할 건 한다니까요. 이래놓고 누가 뭘 틱틱대요? 틀어 막내 뭐 이러면서 결국에 저희 오늘 축하드립니다. 이거 한다니까 진짜. 진짜 예. 진심을 다해서 네. 이 데이를 저희가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해봐야죠. 많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돈을 벌어야 버셔야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제가 가겠습니다. 네. 붕어빵님이 기아를 올려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모닝쇼 때 현대차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 것도 있었었는데 기아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보이면서 1.2% 오릅니다. 95,700원이라서 딱 그때 떨어지기 직전쯤 그때쯤 사신 거예요? 사셨다가 10%를 지금 갖고 계시는데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이 일봉만 봐도 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문제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계속 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랐다 다시 떨어지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죠. 약간 트럼프 대통령 이슈했을 때 진짜 화났다가 풀렸다가 이게 좀 오락가락 냉탕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오락가락했는데 네. 결국에는 추세는 지금 아래쪽이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예.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관세도 안 끝났고 이 기아도 어쨌든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에 대한 네.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좀 어렵네요. 기아인데 지금 95,000원에 사셔가지고 10%입니다. 앞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일단 기다려야죠. 기아도 그렇고 또 현대차도 그렇고 또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잠깐 급등을 했었어요. 현대차의 투자 소식이 있자마자 한번 급등했다가
지금은 또 눌리고 있는데 제가 이 기다려야죠라고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건 기다리면 이거는 큰 수익 볼 종목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은 저는 본전되면 나갈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첫 번째는 자동차 섹터 자체가 지금 소외된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코멘트 많이 드렸지만 막 시장 급락 나올 때 어디를 봐야 되냐 했을 때 낙폭 과대하면서 소외주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결국 지금 가장 먼저 올라오는 섹터 어딥니까? 조선방산바이오죠. 기존에 가장 강했던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아닙니다. 어차피 유동성이 정해져 있고 이 적은 유동성으로 누가 많이 가져갈 건가. 그러니까 상대치 레벨로 싸워야 되는 구조예요. A 섹터 있고 B, C 있으면은 섹터가 뭐 A부터 Z까지 있다라고 봤을 때 A 섹터가 수급을 다 가져가면 B부터 Z까지는 쉬어야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자동차 섹터는 사실 완전 소외된 섹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재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PBR 뭐 0.5니까 엄청 싸다 이런 거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봤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투자가. 그래서 저는 이거 기다렸다가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본절까지는 저는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6월 초에 우리나라에만 빅 이벤트로 볼 수 있는 대선이 있죠. 여기에는 이제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대한 코멘트들도 같이 나올 텐데 정책들도 나올 거고 첫 번째 상법 개정이라든지 저평가주들에 대한 주식 상승, 작년으로 보자면 밸류 프로그램과 유사한 정책 단위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좀 반응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레벨에서 좀 기다리다 보면 본절 주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이 상대적으로 어떤 섹터가 강한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최근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그 강한 섹터를 종목은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빠지니까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 잡게 되면 상당히 단기간 안에도 큰 수익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눈 자체,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 보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들 뭐 화신부터 시작해서 많죠. 관련 종목들 다 저평가입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 10년 전에도 저평가였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내내 저평가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이제 테슬라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 자동차 중간재하고 있는 기업들, 부품사들 다 저평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를 굳이 보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성장 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를 살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슈를 따라서 이번에 현대차가 투자하니까 한번 가봐야지 했으면은 현대기아차가 아니고 현대글로비스나 모비스 쪽을 타겟하는 게 맞았고 그렇다 한들 주가 퍼포먼스가 세게 나오지 않았다라면은 정리하고 나갈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되는 것도 맞았죠.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는 영역으로 두시되 본절까지 오면은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손실 보지 말고 나오자 이렇게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네. 딱 요 정도 선까지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전에서 매도하자 그리고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니까 항상 그 완성차를 보면은 항상 저평가예요. 그런데 저평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또 그게 말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아와 관련해서는 요 정도 손실만 보지 말자고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만년 저평가의 굴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이렇게 자동차가 그렇게 답답한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해요. 예, 네. 인도에서도 그렇게 판매량이 뭐 사상 최대 판매 이러는데도 뭐 이 저평가를 못 벗어나는 건 뭐랄까 뭔가 다른 기준선을 좀 충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네요. 네, 언제쯤 자동차에서도 엔진, 가속 엔진을 밟아줄지 그쵸. 그래야지 또 지수가 시원하게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네. 축을 담당하니까요. 네, 예. 어쨌든 그날이 오겠죠. 네, 아직까지는 본전을 회복하는 데만 좀 주력하자라는 조금 아쉬운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아, 맞네.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도 있네. 이거 빨간 날이죠. 그럴걸요. 좋네. 네. 이게요. 네. 이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아, 맞네. 맞네. 왜냐면 이거를 네. 이제 돈을 내고 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기 맞네, 때문에. 맞네. 제발 그 대체 공휴일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홀로 다니지만 혼자 약간 그 가게처럼 살고 있거든요. 약간. 아유, 치킨 몇 번 덜 사 먹으면 됩니다. 이거. 제 몸값이 치킨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이라고 했다. 몇 번? 예, 한 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그만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지금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잖아요. 네. 이게 근데 두 개를 섞어서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구구절절 설명을 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어버이날만 딱 찍어서 하려니까 또 없더라고요. 위에는 어린이날, 네. 밑에는 어버이날 쪽으로 보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아, 맞아요. 근데 왜 용돈은 하나야? 위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적은 거예요. 큰일 아이들도 납니다. 돈을 원하고 아. 우리 어버이들께서도 돈을 원하시거든요. 크리트입니다, 이게. 예, 크리트. 네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용돈도 좀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하니 드리면은. 그래서. 우리 때 굉장히, 그랬죠? 센스 있게 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전 용돈도. 봉투에 넣어드리는 정도가 한계인데요. 아니, 뭐 용돈도 뭐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이렇게 뭐 퍼즐처럼 뽑아쓰게 해 나오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우리 수경 거 꽃바구니잖아. 좋아하는 거 왜 5만 돈바구니. 원짜리 장미로 접어주는 거. 돈바구니. 아, 그거? 장미요? 장미 5만 원. 그거는 돈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욕이야. 아, 그래요? 모욕이야.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돈 이렇게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뱅뱅 한 바퀴 돌려가지고. 돌려서 돈 다이소 상하니까. 가면은, 어. 다이소 가면은 그게 있어요. 되게 많아요, 아이템이. 그 용돈을 드리는데 센스 있게 드리는 포장 용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별게 다 있네, 진짜. 야. 그런 거 가서 드리면은 굉장히 센스 있는 선물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고로 좋아하는 용돈을. 네, 성의까지 더해서. 하여튼 복잡하게 네. 접지 말고 뭘 하든지 간에 쉽게 돈으로 원복될 네. 수 있는 아이템을 네. 쓰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기승전 돈이라니까. 그래도 알아도 그냥 맞춰보자는 거죠. 알았어요. 예, 좋습니다. 네네네. 다음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드릴게요. 네, 턴 어라운드 빵님의 현대로템. 괜찮습니다. 현대로템. 근데 사실 가격이 중요하니까. 네, 10만 1,000원 10%. 그러셨구나. 한 번 수익 내셨대요. 네, 그러시군요. 입절하고 다시 진입했습니다. 왜 진입했을까요? 수업이 좋았기 좋아서? 때문에. 전망이 좋았어요. 분명히 그 전에도 성적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목표가 전고점까지 잡아도 될까요?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11만 원대잖아요. 지금 3월 말에 나왔네.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때 11만 6,900원을 재도전할 수 있을까? 아마 그거를 목표가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추세가 괜찮습니다. 뭐 확실한 주도주급의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트라이 가능할지, 네, 기간도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가능성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가능성 굉장히 높죠.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 위로까지도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K2전차죠. K2전차 지금 이미 수주가 되어져 있는 것도 괜찮고, 또 상반기에 지금 폴란드 2차 계약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파생되는 지금 매출의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0조짜리, 그러니까 사실 이 현대로템의 주요 사업은 이 방산보다도 사실은 기차죠. 네, 근데 이 기차, 이 단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기차라고 부르지 않는데, 하여튼, 베트남에 이제 100조짜리 고속철 수주가 올해 여름에 진행될 겁니다. 이것도 사실 거의 뭐 쩐의 전쟁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현대로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까지 진행하게 되면은, 지금 매출 성장폭은 아마 지금 가속화된 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최근처럼 이제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불러일으키는 시점이죠. 특히나 유럽에서는 뭐 예산을 무한정으로 풀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방산을 조달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글로벌의 흐름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에게서는 지금 상태에서 뭐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지점은 좀 달라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10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살 수가 있고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1번이고 여기 2번인데 1번에서 사신 거면은 저는 트라이해도 된다라고 봐요. 이거 2번에 이거 올라오는 거 보면서 사신 거면 이거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사자마자 수익화 되는 거지, 이런 건 잘못하면 이제 바로 물리는 자리가 돼요. 왜 제가 1번, 2번 나누냐면 항상 주식은 좋은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걔네들이 내려갈 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려갈 때 사려고. 왜냐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내려갈 때 잘 안 사요. 내려갈 때 사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탑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센티멘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측면도 되는데, 이거 현대로템이라 다행인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사셨으면. 그래서 저는
꼭 습관 자체를 좋은 종목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조정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들어가는 이런 습관이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은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정고점 때는 뭐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기간은 길게 걸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방산 모멘텀이 한 번에 내려갈 정도로 뭐 예를 들어 트럼프가 희한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은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그러면은 뭐 정고점 레벨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가격대는 제가 따로 체크 안 해도 되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면 분할 익절을 하면은 되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흔들릴 가능성 크지 않다. 방산이 누군데? 그러니까 견조하네요. 방산. 네. 역시 우리나라 K방산입니다. 조금 더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목표가. 네, 그러다 이제 익절 하시면서 충분히 좀 두둑하게 지갑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는 진단이었고요. 쉰소리만 안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다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쉰소리는 안 하는데 계속 말을 180도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우리 빵님께서는 현대로템으로 다시 한번 또 좋은 추억 그러니까 한번 네. 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한 번 더 들어가다 잘못되는 경우도 몇 번 봐가지고 쉽지가 않거든요. 네, 요즘은 딱 이렇게 몇 종목 딱딱딱 해놓고 선 딱 그어놓고 살 때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도주급 안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럼 좀 대응도 빠르고 좋겠네요. 그러니까. 예. 네네. 자, 어쨌든 또 하나의 그런 노하우가 또 나왔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네. 이제 오늘 랭킹과 관련해서 5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 순위 5위가 되겠습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자, 어린이날 때는 이제 건강식품이라고 써 있고요. 어린이날 때 어린이들이 건강한데 뭘 또 건강식품이야?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있죠. 어린이 영양제.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5위에 어버이날 선물은 편지하고 카드. 신용카드 아니고 예. 종이카드. 예, 종이카드. 이거 신용카드로 큰일 바꾸면 납니다. 순위가 예. 1등이야. 그럼 1등이지. 1등이지. 편지하고 그럼요. 신용카드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딨어요. 뭐 절대 반지 네. 같은 거죠. 한도를 한 10만 원까지 딱 걸어놓든지. 이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해볼까? 편지 야. 플러스 신용카드 최고다. 근데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근데 그 예. 카드가 그 카드가 아니라 5인 거죠. 그렇죠. 5위. 네. 그 네. 마음을 받겠다. 예, 이렇게 서정적으로 부모님들께서는 5위로 편지와 카드를 원하셨습니다. 실용적인 게 최고죠. 네, 통상 저희가 이 랭킹쇼 하면서 5위에 들어가는 것은 1위에다가 곁들이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위 주시면서 거기다가 요 하나 딱 붙여서 돈을 살짝 상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사근사근 안 하는데 이런 대인날 사근사근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럴 때 서로 어색해.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은 평소에 표현하고 왜요? 우리 집 부른 줄 알았어. 안 되잖아. 이게 안 돼. 개인날 이게 절대 안 되냐고 돼. 네. 하루가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가식적이지 또. 맞아요. 계속 틱틱대게 되더라고요. 마음은 평소에 그리고 이제 이런 특별한 또 맞아요. 플러스 중요합니다. 알파는 대인날 하면은 최고인데. 네. 해볼게요. 제가 그런 말을 참 입장은 아니지만 그럴 것 어쨌든 같다. 뭐, 네, 그럴 것 같다. 상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요. 네. 자, 1시 구간 때 뜨거운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젤커 나와주시죠. 네, 1시 30분 구간 다가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양시장 모두 이번 한 주를 빨갛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AI주의 관심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권에는 솔트룩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가 퓨리오사 AI에 방문했다고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오늘 장중에 4만 원을 돌파하기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4만 원을 소폭 하회하면서 3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5위에는 이스트소프트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장중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27,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는 2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2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지면서 오늘 반도체주가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에 대해서는 품목관세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관세 민감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1%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8위에는 SK 하이닉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 엇갈리면서 SK하이닉스는 결국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현재도 1%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17만 원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 올라와 보면 ABL바이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또 강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기술 수출 잭팟을 터뜨린 이후에 지난 한 주 동안 주가는 65%가량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6만 원 선 위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강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6만 2천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온코크로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FDA가 신약 허가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AI 기반의 모델로 대체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코크로스는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탄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10% 안팎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1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6위에는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선박 구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조선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5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2% 정도의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내려와 보면 ICTK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오랜 기간 기존의 암호 체계를 이용해오던 기업들이 빠른 양자내성 암호화의 전환을 돕는 솔루션 3종을 신규 출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또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1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16,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로 내려와 보면 PI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로봇주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로봇 배터리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PI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 3주 만에 만원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만원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소폭 하회한 채 9,7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현재 순위가 새로 고침되면서 토마토 시스템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필요사 AI 방문과 관련해서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7,000원 선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한번 내려와 볼 텐데요. 11위에는 동양철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도 2% 안팎의 상승부를 켜내면서 1,4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조선기자재주, 현대힘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 이 조선주의 훈풍이 기자재로까지 번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음봉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2% 가까이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18,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로 내려와 보면 콘텐츠주가 또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전거래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K컬처를 국가전력 산업으로 내세우겠다 이런 입장이 전해지면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의 영화산업까지 위협을 하면서 확산되면서 수혜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M83은 오늘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으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탄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17,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8위에는 스튜디오 미르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더욱더 탄력이 붙으면서 현재는 8%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위에는 하나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지만 방산기업들은 여전히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도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38,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에는 노바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2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20위에는 유니온도 들어와 있습니다. 10% 정도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장에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히토류와 자석 수출을 중단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인데요.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특히 유니온은 나흘 만에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 올라와 보면 대화제약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경구용 항암제인 리포락셀이 중국의 보건당국과 보험 약가 조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17,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는 한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9%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주가는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19위에는 펩트론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펩트론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재는 2%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7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을 확인해보면 히토류 관련주도 들어와 있고 콘텐츠 관련주도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둘 중에 공통점이 이 미중 관세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미국 여행이나 유학까지도 규제를 하면서 사실상 한미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콘텐츠는 우리나라 정책이랑도 묶이면서 더욱더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디를 더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테마 느낌은 확실히 히토류가 조금 더 있고 콘텐츠는 경쟁력이 있으면 이거는 뭐에 상관없이 일단은 뭐 투자할 가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소식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미국산 그런 이제 콘텐츠들을 막는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콘텐츠? 어쨌든 관세나 이런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콘텐츠 막아봐. 안 보나? 다 보지. 저도 북한에서 우리나라 거 안 봅니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인 매출로나 이런 게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지. 불법으로 가니까. 네네. 어쨌든 히토류 관련된 종목도 오늘 항상 그렇듯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유니온 이런 그룹주들 싹 다 움직이고요. 네.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지금 중국이 미국을 칠 때 쓰는 카드로 쓰이고 있는데 한한령 해제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네. 반사수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관세 전쟁 때문에 미중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히토류하고 콘텐츠 매력 포인트는 뭐 둘 다 괜찮습니까? 아니면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이제 둘 다 트레이딩 하려면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본래 비중, 이게 내가 투자로서 비중을 넣을 수 있는가 하면 사실 둘 다 못 넣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재료들로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질문 주신 게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디가 더 매력도가 높나요라고 보면은 이런 거는 유동성 보면 됩니다. 돈이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히토류가 좀 약하죠.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미르 우리 예지 앵커님이 잘 설명 주셨지만 스튜디오 미르부터 출발해서 이제 엔터 미디어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한령 재료가 좀 붙어 있었고 한한령 해제 재료가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래도 지지율이 1등이다 보니까 민주당 정책주들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K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정책, 성장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발언 이후에 에이스토리라든지 스튜디오 미르 같은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테마주로서 트레이딩의 매력도가 더 높은 거는 컨텐츠 쪽이 될 테고 히토류는 사실 국내에는 수혜주는 없어요. 이게 뭐 노바텍이나 뭐 유니온, 동국 RNS 이런 애들이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게 히토류 뭐 수출 안 하겠다 중국이 하면 얘네들이 수혜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테마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상대치로 본다라면 우리나라의 더 큰 지금 이슈는 아무래도 히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보다는 아무래도 6월 초에 있는 대선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크죠. 그게 지금 우리 증시도 작용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굳이 트레이딩을 하자라면 컨텐츠 쪽이 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컨텐츠가 수혜 가능성이 높은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아니고 지금 민주당의 정책들이 하나씩 시장에서 큰 테마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로 보고 판단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면 컨텐츠 쪽을 좀 선택을 하겠지만 본래 비중, 실제 투자하려면 어디 하려면 둘 다 안 한다. 예,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작은 비중 정도 하실 수 있는 정도고, 큰 비중 들어가려면 사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조선방산 바이오가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저는 좀 덜 움직이는 쪽이 반도체 쪽이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쪽 같은 경우 비중 옮기려면 반도체, 특히나 데이터 올라오고 있는 레거시 쪽이 훨씬 더 좀 좋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둘 다 이제 뭐랄까요? 투자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매매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좀 재료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단기적인 매력도를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 콘텐츠가 좀 더 낫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레거시 반도체 쪽을 좀 더 보시는 것이 뭐 이렇게 빠른 대응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네. 원칙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그 다음까지 봐주셨어요. 반도체가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익절을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괜찮다. 안정적인 투자차라고 봐주셨고 저희 슈팅스타님께서도 오늘 뭐 살 거 있나 구경 좀 해볼까 하고 좀 여유 있게 말씀하시네요. 다이소에서 물건 고르듯이. 그러니까. 그렇죠. 네. 구경을 슬슬 해보면은 마땅하게 딱 눈에 띄시려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찾기가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좀 더 이제 주도나 이런 쪽에 좀 돌아가면서 수급이 좀 가야지 그게 네, 네, 좀 네. 투자의 개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정책 테마인데 성장성도 있고 숫자도 조금 나오는 찍히고. 것 같고 뭐 이런 거 진짜 다 이게 찾아가지고 있으면은 네.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순간 이런 거. 저는 K뷰티 생각났어요. K뷰티? 그 얘기를 착착착 해보니까 숫자 나오고, 그리고 정책으로 또 K뷰티도 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가? 뭐 미용 의료기기 이런 것도. 그래, 수출에 대한 경쟁력도 있고. 맞아. 여러 가지. 맞네. 그거 괜찮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고하지 마세요. 서당계, 저희는 서당계들이니까 그렇죠. 그냥 예. 귀 동냥만 살짝 그렇죠. 해주세요. 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당계 몇 년 차죠? 저요? 10년 차. 네, 10년 차. 그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고만 조금. 네. 자, 네. 그러면은요, 이제 다음 세 번째? 종목 하나 네. 더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저희 대박이님 모셔보려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 오랜만에 증권주 올라오지 않아요? 전 이거 비트코인 때문에 사신 줄 알았어요. 비트코인 때문에 들어가셨을 수 있죠. 네. 3,600원 매수가시고 8%를 가지고 계신데 요즘에 비트코인도 찌글찌글하죠. 그렇죠. 오늘 보니까 한국에서의 비트코인 시세는 한 1.8% 오르고 있는데 네. 미국은 약해요.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만 해도 비트코인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약이 약간 네. 지금은 뭔가 그 효력을 발휘를 그때만 하고 지금 안 하는 그런 네, 네, 아쉬운 네.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그거 믿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낭패당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저희 추측이고 네. 꼭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네, 전문가님.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쪽으로. 네,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지 시장에 관심을 끌어올 만한 뭔가 모멘텀이 다시 발생하게 될지 네, 한번 전망해 주세요. 우리 앵커님들이 설명 주신 게 맞아요. 이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코인 관련 모멘텀 없으면은 지금 움직이는 재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는 이유는 이제 코인 관련된 테마가 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제가 이럴 때마다 똑같이 얘기 드리는데 그런 거 살 거면 코인 사는 게 나아요. 비트코인 사시고 이더리움 사는 게 낫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 드리냐면 자 지금 보세요. 나스닥이 쭉 급락한 다음에 나스닥 쭉 반등 나올 때 비트코인 같이 반등 나오죠. 국내 증시도 같이 반등 나오죠. 유럽, 항생, 니케이 다 같이 반등 나옵니다. 비트코인도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얘 왜 안 올라가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 본주가 아닌 테마로만 엮여있는 사이드에 있는 애들 잘못 건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건 그냥 종목 교체해야 됩니다. 이게 다시 코인 모멘텀 언제 붙을 줄 알고요. 코인 테마 붙은 것도 되게 이상하죠. 왜냐면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의 지분 한 6% 가지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업비트 운용해요. 그러니까 업비트라는 이제 코인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나무 모멘텀을 받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코인이 막 올라갈 때 보면은 이 테마주도 하면서 같이 올라가죠. 결국 지나보세요. 코인이랑 똑같이 안 움직입니다. 제가 제일 뜨거운 시절에도 그랬어요. 이 보면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해 초에도 작년 초죠. 엄청 세게 올라갔었어요. 이때도 이 유사한 종목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거 살 바에 그냥 코인 사세요. 코인이 더 많이 올라가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땐 덜 떨어집니다. 왜? 본주니까. 그걸 추종하는 애들은 당연히 퍼포먼스도 덜 나오고 빠질 땐 훨씬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되게 비효율적인 거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고 사더라 하더라도 본주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좋은 방식의 투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갑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런 거를 반복하셔서는 안 돼요. 이게 코인만 이런 게 아닙니다. 국내 테마주들 보면요. 제가 항상 가장 센 거, 또 섹터에서도 대장에 위치하는 거, 주도주들을 보셔라라고 얘기 드리는데, 보면은 들어올랐다고 저 사이드에 있는 걸 자꾸 보려고 하세요. 보세요.
그 올라간 대장주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요. 덜 올라간 애는 영원히 덜 올라갑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한정된 유동성에 정해진 애들만 움직이는 게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탐욕은 탐욕을 더 많이 부르고 공포는 공포를 부르듯이. 그래서 저는 이 하나투자증권은 그냥 오늘 정리하시는 게 낫다. 이게 내일 막 테마받고 올라간다고 해서 이 방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투자의 지속이 어려워요. 그래서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정리하시고 좋은 종목, 주도주의 영역에서 노는 걸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낌새가 안 좋긴 했어요. 전문가님께서 조금 냉정하게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았는데. 그래야 될 그렇다고 필요성이 합니다.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예. 자, 한화투자증권과 관련해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네. 나오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걸 할 바에야 그냥 직코인 투자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예. 직접 코인. 오히려 고민하신다면 이게 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인 투자 절대 해본 적도 없고 안 할 것 같아요. 거는 맞죠? 예, 저는 안 해봤어요. 네. 광고를 보면서 코인은 저렇게 투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할 생각도 없고. 근데 그거라면 네. 24시간 열려있다는 게 제일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사람이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성격상 네.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밝은 얼굴로. 제가 아까 전에 저희 서당계 10년 차라고 네. 건행거님께 했다가 저희 실제로 필명 서당계님 계시잖아요. 맞다. 단계님 계시죠? 네. 서당계님 어디가 어땠어요? 서당계가? 그럼요. 서당계 좋아요. 근데 그럼요. 저희는 약간 네. 저희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요. 네. 요즘 단계님은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계속 나오시는 거 보니까 뭔가 그래도 유지가 잘 되지 않으실까. 왠지 여유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심각하면 진짜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오늘이 블랙데이예요? 짜장면 먹는 날. 짜장면 먹는 그러니까 날. 뭔가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네. 자기들끼리 3, 4, 5 모여서 짜장면집에 손잡고 가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짜장면이 블랙이잖아요? 네. 짜장면 글쎄 이제는 저희가 솔로가 아니라서 네.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낯솔 같은 거 보면 요즘에 짜장면 먹잖아요. 데이트 선택 못 받은 사람들. 잘 맞아요. 생각보다 합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괜찮은데 저는 그냥 짜장면 먹고 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고로 매달 14일이 네. 무슨 날이에요, 다. 무슨 데이예요? 그러니까 밸런타인데이가 공식적인 거 오피셜이고 네네. 나머지 화이트부터 해가지고 싹 다 이제 그냥 뭐 먹기 위한 그런 마케팅 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블랙데이입니다. 괜찮은데 저 오늘 짜장면 한번 땡겨볼까요 저녁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탕수육도 같이 한번 드시고. 저희 집 앞에 네. 제가 이사를 육아복직을 하면서 육아휴직 이제 끝나고 복직하면서 이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망원동 쪽으로. 네, 네. 저희 집 앞이 항상 부석부석합니다. 항상 앞에 뭐가 있어요? 중국집. 아, 근데 그 맛있나 중국집 보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강동원. 강동원? 근데 거기 강동원. 24 진짜 사람이 매일매일 바글바글 거기 줄을 그렇게 서 있느라고. 난 논았어. 네, 메뉴는 네. 딱 4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생각 있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4가지밖에 안 돼요? 메뉴 4가지. 짜장면, 짬뽕, 탕수육, 그 다음에 숯불 고기 덮밥. 그런 게 4가지. 있구나. 전문성 있지 않아요? 야, 뭐 그냥 바로바로 그냥 찍어내듯이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나다닐 때마다 냄새 때문에 제가 안 가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오늘 굳이 한번, 추천을 네. 드리자면 네. 짜장면에 일단 설탕이 안 들어간 게 그 집의 특징입니다. 어. 네, 그리고 탕수육이 맛있고 그다음에 숯불고기 돼지 덮밥 2가지 추천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짜장면은 건강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건강식 안 먹겠는데. 아니 근데 맛이 있어. 오케이, 알겠어요. 심지어 또 예. 자, 그러면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금산 전문가 만나가지고, 네. 4위 한번 공개를 우선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 순입니다. 자, 4위 공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모바일 선물과 화장품. 참 저게 웃긴 게 뭐냐면요. 네, 네. 모바일 선물은 어른들 선물에서 5위 바깥으로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바일 선물 우리가 자주 쓰는 뭐 기프티콘. 뭐 케이크 하나, 뭐 커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또 얼마, 만 얼마 이렇게 많이 하는 쓰죠, 거죠. 이거는. 그게 좀 부담 없이 선물해드리기 되게 좋아서. 맞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게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 머니 같은 걸 저런 걸로 줄 수 있죠. 그래서 애들이 모바일 선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괜찮은데? 모바일 선물. 그리고 네. 참고로 어른들은 또 여기서 화장품 같은 거, 아빠들은 그냥 뭐 이것저것 모르니까 냄새 덜 나는 걸로 약간 이렇게 싹 모아져 있는 거. 네. 올인원, 남자 네. 무조건. 제가 볼 때 이 화장품을 네. 만약에 어버이날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미용 의료 기기로 한번 바꿔볼까?
그럼 단가가 APR 이런 거. 확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화장품보다는 확실하다고. 효과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요즘에 하도 좋다니까 미용 의료기기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가격도 조금 부담되고 하셔서 안 쓰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요거 한번 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네. 어머님들 화장품은 여기서 솔직히 좀 백화점에서 좀 비싼 라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바에야 저 APR도 오히려 좀 같은 가격대에서 한번 특정 브랜드를 아까부터 지칭해가지고. 그치. 미용 의료기기 미용 많잖아요. 의료기기 그냥 그런 걸로 거.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과연 이제 어버이날 때 뭘 받고 싶은지 한번 힌트 그리고 또 맞춰보시는 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금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이제 전문가님은 이제 선물을 받아야 되는 또 그런 입장에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 또 주시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순위 네. 좀 맞춰주세요. 어린이요? 네, 어린이날 때 어린이요? 어린이날 때 아니신가 보다. 아니신가 보다. 주시고 싶은 거랑 어버이날이라서 네네. 받고 싶은 거. 저는 뭐 사실 받고 싶은 것도 없고요. 저는 뭐 어차피 지금 돈을 받아서 뭐 어디 쓸 데도 없는 거고. 왜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제 선물로서는 뭐 용돈이 가장 좋은 거니까. 예. 용돈이 뭐 1위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성의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식이 용돈 이렇게 얼마 딱 주는 것보다 뭐 생각해서 물건 사오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저는 뭐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뭐, 다. 아무거나 다 좋아하니까.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은 지금 뭐 구간에서는 네. 현금을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용돈이 아마 1위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모든 거를 또 증시화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삶이 주식입니다. 삶이 주식. 네, 혹여나 그 어린이날을 내가 챙길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그런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저는 상상력으로 이렇게 예측해서 하지 말고 네. 좀 미리미리 여쭤보고 사드리는 거에 더 전 서로가 편할 것 같아요. 여쭤본다. 뭐 서프라이즈까지 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어버이날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때 뭐 혹시 뭐 화장품 쓰시던 거 다 썼으면은 그걸 좀 채워드린다든지. 뭐 그런 거? 확실한 거 좋아요, 저는. 물어보고 필요한 거 사드려야지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사드리면 또 이게 또 바꾸러 가셔야 돼가지고. 건행답다. 건행답다. 굉장히 실용주의자. 네, 정확한 거 쓰시는 좋아하고. 네, 좀 그런 게 좋아요. 네, 그러네. 그것도 괜찮죠, 뭐. 네. 상상해서 선물해요? 대답만 제대로 해주시면은. 근데, 됐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건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한 것도 있죠. 난 뭐 사줘 이렇게 이 얘기하시고.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나 화장품 다 썼어. 이렇게 흔들면 네, 요번에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괜찮네요. 네, 그런 식으로 네네.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고민하실 것도 없고. 그래, 네. 고민이 없긴 하네,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도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산 전문가님과 갈 첫 번째 종목. 하트님께서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HB 네.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4.5% 오르고요. 근데 사신 가격까지 좀 더 회복이 더 필요해요. 2,750원인데 지금 2,000원대 초반 아슬아슬합니다. 10%이고 오늘 움직임이 딱 잡혔는데 네. 익절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까지 더 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다른 게 조금 아쉽죠. 좀 뭔가 팔기긴 좀 하네. 그래요. 네. 그래서 과연 더 갈 수 있을지 오늘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HB 테크놀로지 금요일 그리고 오늘 좀 상승세가 눈여겨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요.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 가격이 2,75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손실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나 또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잖아요, 그죠? 뭐 2차 전지도 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다음 디스플레이 쪽에도 관련이 돼 있고, 또는 유리기판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종목이죠. 근데 기업 자체는요, 성장성 자체가 뭐 거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기업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왜 성장성이 없는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거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연속적인 영업 손실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죠. 적자가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2023년도에 적자 폭도 큽니다. 221억의 적자잖아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또 165억의 적자예요. 그러면 여기가 2023년이고 2024년이죠. 그 다음 2022년에 한 69억의 흑자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요. 2021년도에 보면은 마이너스 또 225억이에요. 최근에 4년 동안에 2022년도 하면 흑자가 나오고 다 적자란 뜻이에요. 그럼 성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 이거보다는 훨씬 좋은 주식도 많아요. 훨씬 좋은 주식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매도를 해서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보시면은 단기 사채가 나와 있죠. 이거 단기 사채를 한번 보십시오. 요 단기 사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아마 전환이 될 겁니다. 이게 보세요. 사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런 기업이 있잖아요. 3년 연속 지금 사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환 사채가 되었던 또는 신주 인수 부분 사채가 되었던 간에 이렇게 보시면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맨 아래로 내리시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현금 흐름표 보세요. 이게 현금 흐름 보시면은 2023년도 2021년도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는 잠깐 플러스가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은 투자 활동으로 보세요. 투자 활동을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보시면 2년 정도는 마이너스 2년 정도는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위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항상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 투자활동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전혀 여기에 충족하지 못하죠. 그죠? 이게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주식을 왜 매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는 거죠. 기업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이 HP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자체가 요 고점 대비해서 있잖아요. 워낙 주가가 지금 4,500원에서 주가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게서 무너졌는데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2,300원에서 2,400원 정도 있죠. 2,300원에서 2,4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세요. 지금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주가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요. 이게 월덱스라는 종목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월덱스라는 종목 하나 있는데 이 월덱스가 주가가 이 종목도 바닥에 있잖아요. 가장 저점에 있잖아요. 보세요. 이 종목도요. 그죠? 이런 주식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이게 보시면 이게 월덱스라는 종목 보세요. 이 보시면은 제가 가장 여러분 이게 보는 거 보세요. 이게 맨 위에 현금 흐름표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은 플러스. 투자 활동 보세요. 마이너스. 완전 FM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최상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죠. 보세요. 실적도 보세요.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죠. 403억, 507억, 648억, 703억. 올해 영업이익이 800 정도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을 분석을 하시라니까, 기업을요. 왜 기업을 분석하지 않고 주식을 하시냐고.
그러면 이런 주식은 가지고 기다려주면 돼요. 그 시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왜 걱정이 되는가? 기업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나 주가가 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좀 철두철미하게 기업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자리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입니다. 저는 적자 기업을 아무리 기업의 성장성이 있더라도 2년 연속 적자가 나오는 종목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왜 적자가 나오는 종목을 손을 대시는 거죠? 그리고 재무구조도 썩 좋지 못하고 현금 흐름표도 썩 좋지 못한 종목을 매매해서 안 된다. 오늘 자리 나오는 것은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2,300원, 2,4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손실 줄이고 나오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면서 네. 적자 우려되고요. 현금 흐름표 꼭 보셔야 된다. 잘 몰라도 이게 연도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이러면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금산 전문가님 항상 재무제표 순식간에 다 분해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살 내버리거든요. 그럼요. 네. 왜 사냐고 그러시잖아요. 네, 저희 북구님께서 금산 전문가님 지붕 개량하신 듯 하고 알아봐 주시네. 요즘에 지붕 옥상 개량 이게 유행어 됐나 봐요. 이게 이제 네.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요즘 토마토 증권통에서는 다 지붕을 개량했다, 지붕을 고쳤다, 뭐 이렇게 옥상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관심 많으셔. 그러니까 알아봐 주시지. 그렇습니다. 봄비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는데 네. 비가 언제까지 올라 그럽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근데 비가 와도 중요한 네. 건 이제 비 온 다음에 추워야 되는데 춥지 않고 따뜻한 게 봄비는 봄비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조금 썰렁하긴 하던데. 그렇죠. 날씨가. 오늘은 그런데 한 네. 토요일쯤엔 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직 벚꽃 엔딩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저 강풍 온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주말에 다 떨어진다고 다 그랬잖아요. 날아가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직 기회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날아갔어요 아직. 얼른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비가 오늘까지 딱 오고 그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다시 한번 봄 기운을 만끽하면서 그쵸. 살랑살랑 내 계좌에도 조금 따뜻한 온기가 찾아오기를 네, 꼭 올 바라면서 겁니다. 네, 올 꼭 올 겁니다. 거예요. 네. 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보죠. 네. 다음은 저희 한정기술입니다. 울릉도 타코야키님께서 네. 65,000원에 잡으셨어요. 네, 비중은 10%. 회복하겠죠?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보면은 추세가 좀 어렵긴 하네요. 네, 언제부터 내려온 거예요? 2월부터 쭉 밀렸네. 거의 작년 12월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단가가 말이에요. 65,000원이란 그쵸. 말이죠.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적지 추세를 않은데요? 돌려야지만 이제 네. 손실을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음. 네, 저 때도 아마 가격에 대한 메리트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떤 컨셉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이 저 때도 얘기가 막 나왔을 때요, 전문가님 들어가셨을 때가 뭔가 좀 안전한 방어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생각하신 것과 지금 다른 방향의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 반전 깨할 수 있을 만한 한 방이 있을까요, 한정기술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전기술하고 한전 KPS가 있잖아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제가 팁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한전 KPS예요. 요거는 그냥 보수 쪽입니다. 보수. 그 다음은 이게 보면은 한전 기술은 말 그대로 원자력을 설계하는 기업이죠. 그죠? 플랜트 설계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대형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한전 기술하고 한전 KPS가 어디가 더 나으냐 이렇게 물으면 안정적인 것은요. 안정적인 것은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한전 KPS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죠? 이게 나와 있는 한전 기술은 말 그대로 수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원자력 발전소에 수주를 받아야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에너지 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랜트를 수주를 받아야 설계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전기술은, 예, 완전히 수주 사업이에요, 이거는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가는, 현재 주가는요, 가장 저점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저점에 놓여 있다고, 지금 자리가 보니까 차라리 지금 자리가, 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에 와 있네, 그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65,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여기서 매수하셨다, 그죠? 뭐 손실은 보지 않고 충분한 상승세가 저는 나올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여기에 움직이려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잘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가의 흐름을 잘 보시라.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흐름이에요. 보세요. 이런 흐름이죠, 그죠? 거기가 뭐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쪽에서의 큰 행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먼저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게 움직여줘야 따라가는 거니까요. 이게 나와 있는 한전기술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재무구조도 제가 왜 그 재무구조를 보여주냐면요. 제가 이 종목의 그 재무구조를 보시면 이게 재무 안정성을 보세요. 재무 안정성을 보시면 전혀 단기 사채나 단기 차익금 없죠. 보세요. 이게 깨끗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2021년도부터 단기 차익금이나 단기 사채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로잖아요. 이런 종목이 앞으로 이런 종목이 재무구조가 깔끔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한번 탄력을 받으면 세게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이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 금융자산도 지금 1,100억 가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을 465억까지 있잖아요. 요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거기가 1,500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순 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단기 차익금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순현금이잖아요. 순현금이 얼마입니까? 1,500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이렇게 내리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게 금융자산 있잖아요. 장기 금융자산. 이거는 우리가 1년짜리 이상의 예금을 말하는 거예요. 1년 이상의 예금을 말하는, 이게 또 얼마입니까? 298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1,600억에서 1,7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보통 우리가 보통 순현금을 이야기할 때는 요 순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순현금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플러스 유동금융자산 플러스 투자금융자산 플러스 여러분들 장기금융자산, 이걸 우리가 순현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탄탄한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수주만 받게 되면 주가 탄력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지난해 이게 매출액이고 아래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했잖아요. 그죠? 100억대에서 139억, 286억, 548억. 이거는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가지고요. 앞전 고점까지 기다릴 때는 여기까지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저는 7만 원대도 저는 충분히 하면 가능해 보여요.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고요. 여기까지는요. 좀 중기적인 관점. 단기가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니까 인내심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넉넉하게 받으셨어요. 네. 이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좀 슬퍼하지 마시고. 아, 그럼요. 네, 어쨌든 네. 간에 회복합니다.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금산 전문가님 얼마나 꼼꼼하게 뜯어보시고 얘기해 주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랬으면 벌써 또 손실 줄이고 나오자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네네. 자, 그러면요 랭킹 3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 순위가 되겠는데요. 상대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선물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고려한답니다. 자, 3위 보여주시죠. 네, 주는 입장에서 3위인 거죠. 네. 어린이날에 이제 어린이들한테 도서라든지 책, 네.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준다.
또는 이 장난감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주는 사람 학습과 입장. 관련된 장난감. 아, 주는 사람 입장이어서 3이지.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애들이 이걸 바라지 않죠. 학습인데. 그럼요. 받는 입장이었으면 이거 게임기도 안 돼. 아니고. 자, 어쨌든 네. 어버이날 때는 의류와 잡화라고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류, 잡화, 세상에서 선물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네. 이건 아, 진짜 싸워. 용돈이 나요. 예, 네. 차라리 막 그걸 가지고 영상통화를 저희 남동생하고 둘이 하면서 아버지 여기 뭐 골프 옷을 위해 살 건데 뭐 빨간색인데 이 정도 빨간색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건 너무 조금 밝은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다 혹시 전화 집어 던지셨어요? 아,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네. 어머니께서는 또 이게 또 골프 옷이 약간 붙잖아요. 네. 약간 좀 풍성하면서도 예뻐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아, 이거 안 돼. 특히, 그러니까 딸이 사주는 것도 마땅치가 않는데 아들들은 와. 안 돼요. 진짜 며느리까지 네.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해서 드려도 나중에 꾹꾹 딱 열면은 표정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1% 부족한. 야, 이런 표정이 딱 나와서. 교환권을 예, 가지고 또 그래, 가지니까 두 번 일 하시지 말고 예, 그냥 용돈으로. 그게 제일 예. 편한데 또 네. 저희 아버지는 또 그런 걸 또 원하지 않으세요. 아, 진짜 난이도가 높긴 한데. 그게 네. 동시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쉽지 그런 날이 않으시네요. 예, 어쨌든 네. 뭐 네. 부모님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 저희 시청자님들께서는 오늘 참여율이 어떠신가? 참여율 낮죠. 남네요. 268표. 네, 근데 이미 1위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아, 그봐, 94%. 이건 오늘 되게 쉬웠어, 사실 문제가. 저는 이것만으로도 오늘 제가 되게 얻어가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네. 전 용돈만 아까 금산 전문가께도 말씀드렸지만 용돈만 드리면 좀 성의 없지 않을까 이 고민을 저는 평생 했거든요. 네네. 성의가 있는 걸로. 아, 용돈. 이 사람이 또 뭘 모르네. 용돈만 가지고 섭섭해 하시지 않을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또 곁들이 넣어야 돼요? 많이 넣으면 돼. 많이 넣으면 돼. 액수가 조금이었겠지, 이 사람아. 그렇구나. 예. 예. 많이 넣으면 돼.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절대. 한 장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100점 100승 한 장? 한 장? 얼마였는데 한 장이야? 아이, 저 그만하시죠. 얼마였길래? 설마 100은 아니지. 100은 아니죠. 지금 실제로 이거 하시는 분들 용돈 규모를요. 아니야. 어린이 기준으로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보시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 10에서 20만 원 정도 생각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통계화된 거예요? 통계화된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10에서 20이요? 그러니까 한 장 더 들어가면 10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네. 그렇게 넉넉진 않네. 네, 그럼요. 삶이 네. 넉넉지가 않아요. 아니, 애들이 오히려 많이 주는데? 애들 그래요? 5에서 10인데 어떻게 10에서 20이지? 네. 이상한 애가? 어떤 뭐 우리 김수경 앵커는 100단인가 봅니다. 100에서 200 사이인가 보죠? 많이 벌어야죠. 그렇게 되고 싶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뭔가 순위를 열면 열수록 점점 불효자가 되는 듯한 이런 느낌. 다시는 이걸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2시 구간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또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는 토마토 시스템이 가장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상승 탄력을 키워가면서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바로 아래쪽에는 솔트룩스도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AI 산업에 100조 원 투자를 목표로 제시하는 등 이런 투자 목표를 밝히면서 AI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도 2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4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3위로 내려와 보면 ABL 바이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는 등 안정적으로 6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또 새롭게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4위에는 평화홀딩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7%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3,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바로 아래쪽에는 시공테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들썩이면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테마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면서 9,000원 선 바로 직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도 두 자릿수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8,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로 내려와 보면 3빌리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3빌리언인데요. 최근에는 AI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가속화한다 이런 입장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매출에서 7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에 또 한 번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사흘째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현재는 6,6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내려보면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ICTK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PQC 보안 솔루션 출시 소식에 시장에서 반응을 하면서 1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또 8위에도 PI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9,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도 당일 누적으로 만나봤던 M83 들어와 있습니다. 콘텐츠주는 이 K컬처에 대한 전략과 함께 또 중국에서 영화 산업에 대한 이 규제에서도 수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M83은 사흘째 강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17,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10위로 내려와 보면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여전히 강세를 지켜내면서 56,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정치 테마주가 다양하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11위에는 대신정보통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신정보통신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장중에는 20% 가까이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낙폭을 줄이고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대신정보통신은 이 정치 테마주로 묶이기도 하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범죄 예방 정보 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 정도의 빨간불을 켜내면서 1,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위에 들어와 있는 대형포장은 김문수 테마주로 묶이면서 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또 14위에 들어와 있는 모헨즈는 세종시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장의 관심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다소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0.7%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4,5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에 들어와 있는 평화산업까지 김문수 테마주로 묶이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도 강세 그대로 지켜내면서 1,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로 올라와 보면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하나시스템 여전히 강세를 지켜내면서 7%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또 아래로 내려와 보면 16위에는 에어레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에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는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에어레인도 닷새 만에 강세를 끊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보합권에서 22,5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 들어와 있는 온코크로스는 이 동물 실험을 AI로 대체한다는 소식에 나흘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가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12,500원 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8위로 내려와 보면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한 채 현재 구간에도 여전히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내면서 18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내려와 보면 원익홀딩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K휴머노이드 연합이 출범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반응을 하면서 사흘째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4,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끝으로 20위에는 조선주로 묶이는 하나오션까지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8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책 관련주로도 이제는 묶이면서 더욱더 강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50일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제 진입하기에는 늦은 건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AI죠. 늦었다. 글쎄요. 늦었다? 글쎄요. 국내 것만 볼 게 아니라 뭐 AI 갖고서 뭐 관세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사도 괜찮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오늘 필요사 그 백준호 대표인가 하고 저 이재명 대표와 만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근데 종목의 범위가 굉장히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테마로 불릴 수 있는 종목도 그 중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찐 정말 AI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시세가 진짜 엄청나요. 그러니까 분류를 이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쵸. 그래서 이게 늦지 않았냐라는 질문보다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단기 관점에서는 늦었냐 빠르냐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중장기 혹여나 네. 투자 관점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정책하고 그 회사가 하는 일하고 되게 맥락이 잘 맞는지를 좀 공부해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있습니다. 자. 휴료사 상장하면 고민 안 할 텐데. 그렇지 쉽죠. 그냥 미국 증시로 엔비디아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그러니까. 것처럼. 그게 아니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AI주 관련해서요. 어쨌든 국내외적으로 지금은 좀 국내 쪽의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보이는데 네. 신규 매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대선 그 테마주를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가 지연이나 뭐 학인 같은 인맥 관련돼 있는 이제 종목군들이 있고 이제 정책 관련돼 있는 이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정책 관련돼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그게 정석이죠. 그것은 어떤 특정한 후보가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조선주가 전혀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조선주가 LNG 관련돼 있는 종목이 전혀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방산 관련돼 있는 종목이 전혀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트럼프의 정책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정책주라고 하는 것은 정책주가 다양한 그런 정책주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주가 워낙 많은데 정책주 하나 잘 잡아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죠?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프리오사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보면 사실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무 구조가 너무나 엉망이 되어 있고 지금 거의가 적자 기업을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다 정책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후유증이 클 수 있습니다. 잘못 들어가면요. 제가 여기서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선이 딱 마무리가 되고 나면요. 급락하는 종목이 수두룩 나올 거예요. 인맥주는 거의가 급락할 것이고, 인맥주는 거의가 급락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화공룡이라고 하는 기업 있잖아요. 한때 여러분들 이명박 시절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불과 4개월 만에 2000%의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 보세요. 이게 이하공룡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하공룡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이게 4개월 만 2000% 이상의 2700%의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왔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딱 거리가 정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도 이것도 이하공룡도 여러분들 이게 인맥주가 이게 정책주입니다. 여러분, 이 4대강 테마주잖아요. 이것도 정책주예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프리오사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웍스.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 올라온 거 보세요. 재무제표 보시면요. 매매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매매하기가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크리우드웍스라는 종목을 매매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4년 동안 적자가 이루어진 기업이 이번에 정책주라고 해서 AI 관련주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 이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늬만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배제하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좀 돈을 좀 보겠다고 뛰어들어서 손실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종목을 한번 볼까요? 몇 개 종목 제가 보면요. 이게 보면은, 이게 나와 있는, 바이포 같은 종목 보세요. 이 주식 보시라니까요. AI 관련된 일 보세요. 3년 연속 좀 적자를 보고 있죠. 그러면 저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부 뭐 솔트록스 마찬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 이스터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 나우 아이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 엑스페릭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하나 내가 단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자, 이게 나와 있는 게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이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엑스페릭스라는 기업이잖아요. 보세요. 2023년도에 적자를 받고 지난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번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이번에 이 테마를 틈타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여기에서 대주주가 아마 주식을 팔아치우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뻔합니다. 저는 안 봐도 압니다. 여기가 기회라고 딱 생각하고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주주가 대량으로 주식을 팝니다. 아마 그런 이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때다 싶어서 유상증자 해가지고 있잖아요. 유상증자에서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요 잘 보시고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 한번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한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진용님의 한화 시스템 23,000원에 10%신데요. 금산 전문가님 추천으로 매수해서 수익 보고 있는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축하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환한 시스템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어디까지 수익 가능할지 봐주세요. 네, 한화 시스템은 제가 한번 빠르게만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이게 나와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잖아요.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여러분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가 고점인가 싶더니 다시 상승세가 나가는 거죠. 그죠? 이거는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요 기대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기대감으로 갔다고 하면 이게 주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나 방산이 단기간에 끝나는 섹터가 아니고요. 실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진다고 보고요. 이게 나와 있는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단기적으로 보면 앞에 있는 요 고점이 있죠. 요 고점이 43,000원대니까, 그죠? 요 정도 오면요. 43,000원 오기 전에 한 42,000원 정도. 이렇게 오면 한번 팔았다가 매도 후에 다시 한 번 더 저점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한 42,000원 정도 오면 그때 팔고 다시 또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충분히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한화 시스템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금산 전문가님과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죠. 전무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1, 2위 남았습니다. 어떤 선물 드리는 게 가장 확실한지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지만 답정 보도록 넣어요, 하겠습니다. 답정 넣어. 답정 넣는데 보여주세요. 네. 예쁜 봉투에다 넣어서 1, 2위 보여주시죠. 네, 1등은 용돈. 네. 건개식이구나. 의료자판. 이게 나이 네. 드셨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오메가3, 뭐 블랙마카 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사드리는 경우도 있고 네. 결국에는 용돈과 어린이도 용돈, 어른도 용돈 네. 거의 70% 이상이 저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짜증이나 내지 말고 전화나 좀 자주 해요. 예. 네, 요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카톡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톡?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